자, 저희는 좀 마지막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그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공판 거기서 이재명이 뭐라고 그 변명이랄까 해명을 한 겁니까? 진짜 뭐 몰랐다 이러면서 처음에 뭐 골프 같이 친 뭐 적 있지 않냐 뭐 사진도 있다 이러니까 약간 그거 조작이라는 식으로까지도 언급하고 막 처음에 이제 전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는 골프 치고 뭐 같이 이런저런 행동을 했던 거는 팩트로 보인다. 근데 어쨌든 나는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스로의 주장도 거둬들이고 논리 모순을 발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건 모든 건 다 기억의 문제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저는 어제 그래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아 진짜 닥치는 대로 거짓말하는구나라는 게 재판부에도 전달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들이기 때문에 네. 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아 이것도 유죄 가능성이 더 올라갔다. 굉장히 유의미한 신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이제 이재명이 쓴 워딩을 보니까요. 접촉한 것은 맞을 것이다. 네. 아, 내가 뭐 성남시장이니까 거기 성남시 관련해 갖고 뭐 공무원이랄까 성남시 산하기관의 뭐 직원들 하면 그 뭐 수천 명이 될 텐데 네. 그 사람들하고 내가 다 접촉하지 않겠느냐. 음. 근데 접촉했다고 아는 건 아니다. 근데 어. 그게 물타기죠. 그 수천 네. 명의 그 공무원들, 하급 부하 직원들 중에 그냥 똑같은 한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 사람과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시장이 되기 전에 2009년부터 시작돼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그렇죠. 예. 그때부터 하면서 그때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이기 때문에 김문기 씨의 핸드폰에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그때부터 번호를 알고 있었고 김문기 씨는 그때 대우건설인가 뭐 네, 맞아요. 그렇죠. 거기 네. 근무할 때 이재명 변호사한테도 선물 보내라고 명절 선물 리스트도 보냈을 정도였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호주 뉴질랜드 출장 있죠. 그것도 원래 1차 리스트에는 김문기 씨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갑시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도시개발공사도 포함시키세요. 그러니까 유동규하고 A 모 씨를 처음에 두 명을 껴넣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거 A 씨는 나 잘 모르니까 편한 사람으로 넣어라라고 해서 정진상이 이제 정진상이 바꿔가지고 그렇죠. 김문기 씨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네. 편한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유동규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거기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이 성남시의 그 예산기획법무과장 뭐 이런 사람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진상 지시로 A 씨를 김문기 씨로 바꿨다라는 걸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유동규 진술이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많은 사람 중에 똑같은 한 명의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대장동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시장실에 가서 몇 차례 보고한 건 7차례 대면 보고했던 것도 진술이 나왔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억의 문제니까 아, 누구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뇌를 열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걸 놓고서 알았을 것이다라고 추단이 되면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기억의 문제도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인간관계에서 한 번 본 사람이면 모를 수도 있겠네. 이 스펙트럼이 쭉 있는데 그 스펙트럼 중에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는 증거에 의해서 아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렇게 일을 같이 한 사이다라고 하면은 쭉 모를 수가 없다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되는 거지. 아 그냥 깜빡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간단한 문제 아니고 그래서 어제 뭐 이재명 딴에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 이재명 변호사들하고 별의별 그 대책 회의랄까 작전 회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논리를 가지고 이 방어 논리를 펼 것인가 네.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쥐어짜고 한 게 결국 어제 재판에서 나온 그 정도의 자기 방어 아니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아 막다른 길로 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변호인단에서 예전에 했던 것도 같이 찍은 사진 있잖냐 그럴 때 눈 마주치는 사진은 없잖냐 뭐 이렇게 약간 한심한 소리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별로 발전이 안 됐다. 어제는 그냥 오히려 팩트만 확인됐다.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아 같이 이렇게 했던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팩트만 확인됐고 변명은 궁색하다. 여기까지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어제 그렇게 됐고 그럼 이후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되냐? 9월 30일에 뭐 결심? 네.
결심이라는 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인데 네. 심급을 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선고만 남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 9월 30일에 최후 진술, 최후 변론, 그다음에 검찰 구형까지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재판 끝나면 이제 선고만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안에는 선고하거든요. 그럼 이제 10월 말 안에는 선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 우리 구 변호사님 보실 때는 그 검찰이 그 구형을 어느 정도나 할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100만 원 이상이기만 해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 그렇죠. 생명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 가지고 징역형까지 구형을 할지는 좀 간당간당한데 고액 벌금 내지 집행유예 뭐 이런 이제 단기실형 뭐 네. 이 정도 선에서 근데 저는 아마 당선 무효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이 나는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제 느낌으로는 한 벌금 500 그렇죠. 내지 한 700. 저 왜죠 이제 네. 그러냐면 전에 그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네. 이미 재판 한번 받았잖아요. 예, 예. 여러 허위 사실 중에 딱 하나가 인정됐는데 그때 벌금이 300 나왔거든요. 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였는데 300이 나왔어요. 그때 구형량이 아니 실형 그러니까 2심에서 근데 그렇죠. 구형량은 얼마였죠? 구형은? 구형은 이제 포함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인정돼도 300 이상은 나온다. 근데 지금 그렇죠.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이 예측하는 것도 이제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백현동이 국토부의 협박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뭐 그냥 그 서류를 통해서 다 입증이 돼. 그러니까 뭐 예. 그래서 그러니까 300 그거 플러스 한 이상의 무언가가 나올 것이다. 요 정도 예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30날 9월 말일에 이제 결심 공판이 있고 나면은 약 한 달 후에 이제 선고가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의 마지막 밤. 아. 10월의 마지막 밤에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네. 뭐 이렇게 될지. 네. 뭐 어떨지. 뭐 지금 이재명 것도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보면요. 정치라는 게 여러 사건, 지금 이재명 재판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다음에 의정 뭐 얘기했고 또 다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다 동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동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걸 잘 보고 그러니까 10월에 우리가 말이죠. 이 추석 의료 대란을 잘 큰 탈 없이 잘 방어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계도 끌어들여서 이제 사자 협의체를 좀 정상 가동하고 이런 속에서 10월 16일 날 재보궐 선거가 있어요. 예,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호남에서는 조국당이 선전해주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이재명 10월의 마지막 밤에 이재명은 어떤 표정일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상상하는 재미도 좀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삼행시는 나중에 하고요. 그거부터 좀 네, 오늘 그 응원해 주신 분들이요. 라벤더님 당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한 대표님 부산 경남 지역 현장 간담회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주시면 저처럼 주중에 바쁜 사람들도 갈 수 있으니 고려 부탁드려요. 비뉴님 고맙습니다. 여름조아님 한 대표님 용산이랑 물밑 조율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공개하면 당정 갈등 프레임 씌우고 어차피 둘 다 욕먹는 거 여론이라도 어깨 강하게 할 말 하면 좋겠어요. 함은수님 어제 기억 시읒 기억 장차관 경질해야 한다고 한 사람들 한동훈가 다 같이 나가라 했다. 나가서 야당하라고 했다. 의료개혁이 거의 다 됐다고 망치고 있다고 나가서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 폈다. 뭐 그런 게 적어주셨고요. 비둘기 사랑님 차기 대통령 한동훈 함은수님 장예찬 국무총리실 직속 부서에 위원으로 채용된 거 사실인가요? 아이고 뭐 그런 뭐 장예찬 씨가 뭐 국무총리실 그거는 저도 들은 바가 없는데 뭐 어디서 그런 또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가을 향기님 고맙습니다. 메가 퀸님 구자령 신조 항상 응원합니다. 페르소나님 2025 수능 코앞이라 취소는 어렵지만 인원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KSM님 너무도 귀한 두 분 항상 감사합니다. 최민키님 신조 의원님 구자령 변호사님 수고 많으세요.
조한숙님, 구자룡 변호사님 단번에 꼭 국회 입성하세요. 지호님도요. 꽃제비님, 어벤져스 화이팅. 김능아님, 자유우파 화이팅. 김명희님, 이재명 잠 못 자지 팩트지. 핑크마마님, 무결점 구자룡님, 세민님, 깔끔한 구자룡 변호사님, 선영님, 구자룡 화이팅, 한동 화이팅. 지연이님, 구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혜원님, 또 구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야생화님, 고맙고요. 수양보들님, 똑띠 구자룡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삼행시가 있나요? 예, 오늘 삼행시 제가 네. 김정은 운을 띄워볼 테니까 우리 한번 네. 네. 예, 김정은입니다. 김씨, 아니 똥돼지 3대 세습 성공할 것 같지? 정령 눈 가리고 귀 막는다고 바깥 세상 모를까? 은혜로운 수령 아바이 입으로는 칭송하겠지. 너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야. 참 남쪽에도 수령 아바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텨? 완전 판박이라 깜놀할걸? 그 삼행시가 하나 또 있네. 이 구자룡. 그 구자는 그 본인이 띄워주세요. 네. 그럼 돼요. 구질구질 죄명당 쫄개들 계속 혼쭐 내 주실 거죠? 자, 잘생기시고 달변이신 젠틀맨 변호사님 힐링입니다. 용용 죽겠지 죄명당 쫄개 개 따라 구자룡 보유한 보수다 어쩔래 콱. 우리 저 체리콩님이 아주 큰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들은 오늘 여기서 마감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